과일의 당도를 올리려면 햇빛은 많이 주고 물은 적게 줘야 돼요. 그냥 모양만 귤 갖고 먹어보면 맹탕인 귤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딱 하나 까가지고 탁 먹었는데 기분이 탁 좋아지게 하는 사람인지.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강사님,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태생적으로 태어나 보니 햇빛을 많이 못 받았어요. 여기 이런 귤을 노지에서 자라는 귤이고, 이제 저 하우스 안에는 보통 망감류라고 하는 뭐 레드양, 한라봉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자라고, 여기는 이제 노지에서 나오는 노지귤이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주도에서 우리가 보통 제주도 귤이라고 하지만 제주도 안에도 되게 귤 맛이 달라요. 그쵸? 이거는 귤 살 때 살짝 노하우인데요. 노지귤은 제주도는 꽤나 많이 이 서귀포 쪽이 맛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크게 보면 1번, 해가 좋아요. 여기가 남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물에 대한 문제예요. 까마귀가 가니까 또 실드런이 오네요. 첫 번째는 햇빛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살짝 들었는데, 과일의 당도를 올리려면 햇빛은 많이 주고 물은 적게 줘야 돼요. 그래서 귤 중에 보면 이렇게 물 가뭄, 그러니까 물 몸살을 앓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뭐냐면 그 귤 표면이 약간 건조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쭈그러든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피부 같이. 자, 그런 애들이 물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보통 달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인간에 대한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부모의 사랑이나 신의 사랑이나 스승의 사랑이나 깨달음으로서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햇빛을 많이 받은 인간 같아요. 그러면 물을 줘야 되는 건 뭘까요? 물은 뭐 같으세요? 제가 사랑 얘기했잖아요. 햇빛이라고. 자, 좋은 얘기. 부모 아까 사랑이라고, 햇빛이라고 말. 좋은 얘기. 맞아요. 제가 보기엔 풍부한 경제적 지원인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것. 어렸을 때 뭐 하려고 할 때 이렇게 그 부족함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아이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형제가 많으면 뭐 빵 같은 거 이렇게 사오면 얼른 이렇게 막 먹고, 그 막내 같은 애들은 미리 나눠주라고 해요. 왜냐면 누나들이 빨리 처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막내나 어린애들이 생기는 그 무언가에 대한 약간 그 집요한 힘이 있어요. 자기 걸 챙기려고 하는. 근데 난 내가 내 거 챙기지 않아도 넉넉해. 음식을 두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은 그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의 장점으로 치면 여유로움, 단점으로 치면 뭔가 치고 나가는 힘이 모자라더라고요. 여러분은 좀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아니면 얼른 내 거를 챙겨야 되는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어떤 것 같아요? 후자요. 예? 잘 치고 나가. 후자? 네. 그래 보여요. 저 딱 이제 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좀 딱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그리고 너무 넉넉하게 자란 사람은 또 희한하게 제 강연 그렇게 많이 듣진 않더라고요. 남편이랑 너무 사이 좋은 분이 제 강연 듣는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표정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단순한 원리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되게 그 물을 많이 못 받고 자란 분이 많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얘네는 모자란 거 없이 내가 해줄 거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저는 이게 비단 막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넉넉하시다면 아이들에게 조금 일부러 물을 덜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을 저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작업실도 지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물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요. 주는 거보다 주는 거를 줄이는 게 더 어려워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줄 수 있는데 일부러 덜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절제하는 게. 네. 근데 아이들이 단맛을 내는 아이들로 자라시길 원한다면 제가 보기에 아이들이 원하는 시점에 물질적인 걸 다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내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잘 살고 우리 아빠가 잘 사니까 나 이런 거야. 이런 애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몇 가지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오면 아무리 자기가 공부 잘하고 잘났다고 사회는 자기 혼자만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남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도 살아야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하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난 이 정도는 늘 해. 이랬는데 나보다 더 그레이드가 높은 걸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되게 자괴감을 느껴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이 열등감이 되게 심하다는 전에 리서치 한번 봤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어려서 각 지역에서 다 웬만하면 1등 하는 애들이 가요. 그래서 엄마가 아유 너 최고 너 최고 우리 딸 진짜 최고 우리 딸 항상 1등. 근데 서울대 가니까 몇 등이에요? 꼴등. 그리고 유학 갔는데 말을 못해요. 인종차별도 당해요. 그리고 영국에 좋은 학교 갔는데 그쪽에 옆에 앉아있는 친구는 왕자님이야. 쟤네 집에선 석유가 나. 그럼 그때 내가 느끼는 이게 있잖아요. 인간의 돈의 스케일로는 그건 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린 또 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게 주가 되면. 네. 그럼 저런 거 어떻게 입어? 난 저런 거 못 입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좀 성장할 때는 너무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다 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짧은 생각이에요. 차라리 그 못 주는 걸 사랑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단순하게 좀 아이들에게 잘 웃고, 그리고 특별히 아빠가 유머 있는 집안 아이들요 진짜 괜찮아요. 정서. 근데 아빠 자체가 유머가 없는 분이 있어요. 매사에 심각하고 진지하고 그런 아빠 진짜 좀 숨 못 쉬거든요. 또 애들도 그러면 또 새 아빠 원하고 또 엄마도 새 아빠 원하고 또 전체적 집안 의견이 새 아빠 쪽으로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저는 애들한테 너무 막 뭘 해주려고 하는 건 좀 반대요. 1번 엄마 아빠가 그냥 자기로서 잘 사실 것. 2번 굳이 아이에게 해주고 싶다면 연기라도 애들 앞에서 부부의 친밀도가 높은 느낌을 주실 것. 친밀도가 어렵다면 예의 있게라도 말할 것. 오케이. 어머니 목소리에서 한없는 포스가 느껴지네요. 자, 그러니까 예의라도 지키게 서로 말하자는 거죠. 그게 아이들에게 좋은 햇빛이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웃고, 그리고 고맙다는 얘기하고, 명령조로 말할 거 제한조로 말하고, 그게 저는 이 햇빛일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서 보세요. 안반 지역에 그 생긴 과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가 다 이렇게 땅 속으로 못 가고 옆으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여기가 언덕이잖아요, 또. 네. 그래서 물은 고프고 해는 많이 와서 이 지역의 귤이 괜찮고 노지귤이요. 그리고 요 과수원이 그 중에 하나래요. 가만히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미 성장을 해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햇빛은 내 부모로 많이 받았나? 나는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와서 지금의 나는 어떤 맛을 내는 사람이지? 세상에? 그냥 모양만 귤 갖고 먹어보면 맹탕인 귤이 있어요. 그쵸? 그런 건지 아니면 딱 하나 까가지고 탁 먹었는데 기분이 탁 좋아지게 하는 사람인지.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강사님,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태생적으로 태어나 보니 햇빛을 많이 못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단맛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요,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 표정할 때 되게 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다겠어요? 자기도 햇빛 많이 받아봤으니까. 달아진 거죠. 그러니 본인이 남들한테 말 너무 예쁘게 못한다고 해도 본인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햇빛을 많이 받았는데 남한테 말 그렇게 하면 그건 본인 문제. 근데 난 엄마 아빠 따뜻한 햇빛도 많이 못 받고 두 분이 사랑하는 모습도 못 받고 나는 무슨 종교에서 깨달음으로 사랑을 얻은 적도 없고 스승의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준 적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단맛은 안 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지역이 우리의 부모의 터전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햇빛을 우리에게 못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재혼해가지고 새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레드향을 만들고 근데 그 희망의 증거가 저 옆에 비닐하우스예요. 여러분 비닐하우스는 저거 하잖아요. 그럼 저기 따뜻하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난방도 해요. 그리고 비도 통제해요. 비닐하우스 안에는 비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망감류들, 레드향, 한라봉, 뭐 이런 종류들은 제주도 일대 거의 맛이 비슷해요. 농업 기술이 발전했거든요. 그리고 바닥에 어떤 데는 은박지를 까는 데도 있어요. 혹시 보셨죠? 그 은박지를 왜 까는 거죠? 햇빛을 반사해가지고 과일에게 이렇게 올려요. 그럼 또 거기에 있는 애들이 또 달아요. 어쨌든 사람은 사랑받은 인간이 단 것 같아요. 그러니 본인이 너무 주려고만 하지 말고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햇빛 받아야 되거든요. 사랑을. 그러면 그 비닐하우스 하시면 돼요. 네? 이제는 저희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비닐하우스를 찾아내면 돼요.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의지가 있어야 올 수 있거든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의지예요, 의지. 의지. 마지막으로 종교와 상관없는 종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막 그냥 예수님 주변에.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자한테. 요즘 말로 번역할게요. 야, 누가 내 몸을 만졌다. 그 사람 좀 찾아와라 이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누가 만집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려서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그 사람 찾아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찾아보니까 어떤 여자가 혈루증이라는 병이 있었어요.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현상. 근데 어디를 가도 안 낫는데 뭐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산다니까 나는 힘도 백도 없고 그러니까 막 뭐 아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나 좀 살려주라고 예수님한테 말을 건 것도 아니고 그 옷자락을 이렇게 터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예수님을 터치했다는 게 현대 언어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 믿으시면 돼. 진짜야. 진짜. 아니, 그 예수를 이렇게 터치했다는 게 뭐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의지예요, 의지. 여러분이 의지로 여기를 클릭했을 거예요. 그쵸? 어떠한 것에 의지가 있었든 여러분이 의지가 있으셨을 거예요. 나 제주도 가고 싶어. 나 기왕 여행 가는 거 저 시기에 맞춰서 갈게. 나 제주도에 있지만 나 여기 넘어오려면 1시간 반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주도 사람들은요 1시간 반은 평양 거리라고 생각해요. 누군 2시간 오시고. 근데 뭐가 있었어요? 의지.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내가 너무 햇빛 없는 곳에서 태어났다면 이제는 의지를 갖고 햇빛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햇빛의 친구는 달빛이에요. 그러면 삶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앞으로 달빛을 지나가게 해요. 그러면 그때 마음에 드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달빛에게 누르세요. 그러면 삶과 운명이 여러분에게 뭘 보내는 줄 아세요? 별빛을 보내기 시작해요. 제가 얘기하고도 놀랍네요. 이거 준비하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햇빛과 별빛과 달빛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많아지면 뭐가 돼요? 은하수가 되죠. 오늘 제주도에 계시다면 오늘 좀 저녁에 좀 캄캄한 데서 제주도 하늘 봐보세요. 그 수많은 별빛이 있거든요. 제가 청담동에 진짜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벽에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액자 안에.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뭐라고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그 다음이 어마어마해요.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쭉 연결해서 봤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나니. 그 밑에 레스토랑 상호가 글자로 써져 있는 거예요. 이 손으로 병천순대라고. 너무나 놀라워요. 순대 정식 먹다가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여러분이 어디에선가부터 이 서귀포까지 오셨거든요. 물체를 이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쵸? 지금 여러분 무게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본인은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을 움직이려면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누군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 무게를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엄청난, 그러니까 거리가 멀수록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가 뭐죠? 네? 사람이 뭔가 보고 싶은 게 있고 만나고 싶은 게 있고
가고 싶은 게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사라져가는 현상이에요.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고, 그곳에 가고 싶고. 이 쉽다라는 게 인간 영혼에 심리적으로 엄청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으면 그런 게 없잖아요. 야, 어디 가서 먹자 그러면 다 먹어본 맛이다 이년아. 아유, 그래 안 먹어봤냐. 뭐, 나이 되면서 결혼해봐야 그거 다 너. 그냥 갔다 와. 남들도 갔다 오니까 너도 더 이상 삶에 설레임도 없고 지금 얼굴 표정이 누나 많아서 잘하네. 누나 많아서 잘 알아. 제가 누나 넷이잖아요. 근데 이제 2명이 또 결혼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자세한 건 묻지 마세요. 사연 없는 집이 없어요. 자세하게 뭐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예의가 아니니까. 그냥 상황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쉽다가 없다고요. 그곳에 가고 싶다, 그 일을 하고 싶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게 없으니까 인간이 그때부터는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힘들어요. 무기력하고 우울증이 와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혹시 공황장애 약을 드실 수도 있고 수면 유도제를 우리가 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다는 건 엄청난 여러분 삶에 애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김창옥과 귤은 하나의 허상일 뿐이에요. 진짜 실상은 여러분 삶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이죠. 그래서 저는 그 애정이 좀 더 자라서 열매가 되고 열매 안에 씨가 되어서 그게 조그마한 자기의 과수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간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버지 첫 제사가 이틀 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6 형제가 다 내려왔는데 저만 못 오게 된 거예요. 엄마가 엄청 아들한테 예의 있고 그러신 분인데 거의 대놓고 막 섭섭하다, 어쩜 이럴 수가 있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콘서트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서운해하시는 거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저 군대 제대한 이후로는 제가 엄마 말을 거역한 적도 없고 엄마가 저한테 화를 낸 적도 없거든요. 엄마가 너무 화났길래 이제 계좌이체 좀 과하게 했어요. 엄마가 평안을 찾으시더라고요. 미안하거나 섭섭하거나 고마움을 표현해야 될 사람이 있거나 신세를 졌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가을이 지나면 이것도 다 사라집니다. 사람 인생도 그러겠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86에 돌아가셨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저는 올해 50이 됐더라고요. 내년에 51예요. 제가 좀 더 오래 산다고 치고 90살 계산했어요. 그러면 저는 40년 남았네요. 인간은 그 중에 3분의 1을 잠을 잔대요. 물론 잠자는 시간 아까워서 잠은 뒤지고 나서 자면 된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루에 6시간, 5시간은 안 자겠어요? 그러면 저에게 순수하게 남은 시간은 25년 전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겐 몇 년이 남으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잘 산다는 건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진다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조금 더 사이가 좋게 지내고 자기 주변 사람하고 좀 더 사이가 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하고 사이 좋게 지낸다는 거에 처음이자 마지막은 내가 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게 있으셔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500만 원짜리 북유럽
패키지 여행 갔다 오고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집이 제일 좋다. 집이 제일 좋아. 500 쓰고. 오마카세 제주도 와서 15만 원짜리 먹고 물이 제일 맛있다. 물이 제일 맛있어. 이건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자기의 취향에 근거한 것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남이 보기에 되게 비싼 돈, 되게 화려한 곳을 가도 물이 맛있고 집이 제일 좋다라고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한 지점을 원한대요. 내가 어느 지점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선물을 받고 분노가 사그러들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 지점이래요. 각자 우리의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게 여행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제주는 최종 여행지가 아니고요. 제주에 와서 무엇을 하든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게 여행의 본질이래요. 좋은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조그맣게라도 햇빛을 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비닐하우스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꼭 구독하십시오. 그러면 또 은박지를 삶이 보내드릴 겁니다. 자꾸 하다 보면 추운 겨울에도 당도 있는 과일을 생산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언제 외로운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외로울 때 진짜 외로움을 느끼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난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엔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할 때 계속 외로움을 타는 것 같아요. 근데 홀로 설 때 되게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인간은 누군가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한 시간에 그 찰나의 순간을 함께 하는 것이다.